온도가 팔꿈치 나왔어. 팔꿈치 나왔어. 자, 263쪽입니다. 263쪽. 자, 별의 진화에 대한 얘기 아까 했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263쪽에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OX. 별은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요.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면 온도 상승. 뭐든 간에 중력 수축하면 무조건 온도 상승이야. 응? 맞는 말이고요. 원시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면 전주계열, 1000만이면 주계열이야. 뭔 전주계열이야. 전주계열 이렇게 읽어요. X고요. 성운에서 주계열이 탄생하기까지 밀도는 점차 증가합니까? 네. 중력 수축하니까.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주계열 단계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지? 2번. 다음에 설명하는 별의 진화 단계. 주계열성이지 뭐. 3번.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면 제일 먼저 뭐야? 성간물질 없으니까 성운부터 시작합시다.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행성상 성운과 아니라 적색거성 남았네? 적색거성,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과 백색외성.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미음. 자, 4번.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여기서 끝났어.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면 중심부에서는 핵 융합 반응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그 다음에 핵 융합 반응이 멈춘다. 이후에 중력 수축이 급격히 일어나다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초신성이 되고 이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라는 거. 5번. 별의 질량에 따라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생기는 줄거 핵융합으로 생기는 가장 무거운 원소를 골라보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어느 정도? 탄소. 혹시라도 보기에 산소가 껴있으면 산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안 넣는 거야.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철. 6번. 별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OX. 주계열성은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한다. 맞아요? 네. 적색거성 내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만 일어나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X. 수소 핵융합 반응도 바깥쪽, 핵 바깥쪽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초거성 단계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까? 네. 매우 큰 별. 자, 264쪽에 보시면 대표 자료 분석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완자책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딱 이거야. 대표 자료 분석.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HR도와 별의 진화. HR도와 별의 진화.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예요? 진화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HR도를 해석하는 과정. HR도를 해석하는 과정. 그러니까 뭐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치면 이걸 HR도라고 치면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거성, 뭐 백색외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지? 진화 과정은 주로 질량에 따라서 두 개 정도의 별들의 무리를 비교하겠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그거 그냥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A에서 E에 해당하는 별의 종류를 다음에서 골라 쓰면 원시별은 A가 되겠죠? 원시별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D, E 이렇게 나지? A가 원시별, B는 주계열성, C는 적색거성, D는 행성상 성운, E가 백색외성이 되겠고요. 2번
B 단계에서 주계열성 단계에서 주요 에너지원은 뭐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다.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위 HR도에서 어느 진화 단계의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인가? 어느 진화 단계예요? B에서 C요. 그래서 B에서 C죠. 헬륨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는 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으면 뭐야? 그러면 C겠지. 그거 구분 잘 하라고. A에서 B로 가는 단계에서 별의 질량이 클수록 HR도에서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왼쪽 위. 그지? 네. X고요. B 단계의 별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까? 네. 네. B, C로 갈 때는 별의 크기 커진다. 네. E 단계에서는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 밑에 보면 분광력 써 있잖아요. 뭐 K나 M 쪽으로 가야 붉은색 계통일 텐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A, B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별의 종류를 쓰면 A는 주계열성, B는 역시 주계열성. 질량이 태양급이냐, 질량이 크냐 차이죠. 가나 중에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별은 당연히 나가 되겠고요. 초고성, 초신성, 블랙홀이나 중성자별까지 가는. 3번 별은 질량에 따라 진화 과정이 달라진다. 맞죠? 네. 행성상 성우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오케이.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중심핵이 모두 철로 변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춥니까? 질량이 큰 별도 철까지 가면 이제 핵융합은 없어. 그러니까 철을 원료로 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은 우주에 일단 없어. 발견된 중에는 없어. 오로지 또 어딘가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는 없습니다. 자, 3번에 4번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에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A, 태양급에 해당하는 주계열성이잖아요. 그죠? 네. B에서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 주계열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수소핵 융합 반응, 둘 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태양급에 해당하는 애들은 주로 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을 만든다고 치면 여기는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이게 헬륨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니까 약간 차이가 난다고. 훨씬 더 고온에서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아무튼 5번 X고요. 6번 지구에서 발견되는 금이나 우라늄은 초진성 폭발 과정 맞겠고, 블랙홀은 초진성 폭발 후에 중심핵의 밀도가 매우 클 때 됐나요? 자, 이제 265쪽에 내신 만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65쪽에 내신 만점 문제. 지금 쌤이랑 수업 때 푸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당연히 숙제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별의 진화까지 지금 수업을 한 건데 내용으로 보면 여기까지 별의 물리량과 별의 진화까지 묶어서 한 10문제 정도 아까도 말했지만 밴드에다가 퀴즈로 올릴 겁니다. 알았습니까? 언제요? 저번 주에 말했던. 그거 그냥 통합과만 하고 올려갖고 니네는 따로 올리려고. 별은 처음부터요. 별의 물리량부터 해서 별의 진화까지. 객관식으로 10문제 낼 거니까 내가 그림으로 그냥 캡처해서 낼 거거든? 네. 그래서 PDF 파일을 2개로 쪼개가지고 페이지로 쪼개서 낼 거니까 5문제를 크게 문제가 2개로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한 페이지 해놓으면 거기다가 정답이 뭐 333, 21이면 333, 21 다음 문제 그 다음 또 5문제 나오면 42532 이렇게 써놓고 답안 제출. 그럼 다 뜨거든 빨간 글씨. 그걸로 내가 채점해가지고 옆에 달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만 보게 될걸.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265쪽에 내신 만점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냅두고요. 4번으로 갑시다. 그림은 질량이 다른 원시별의 진화 경로와 원시별이 탄생한 이후의 시간을 HR도에 나타낸 거다. 지금 이 4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원시별이 뭘로 가는? 주계열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진화 속도 빠르다. 맞아요? 네.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절대 등급이 큰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절대 등급이 작은. 자, 등급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주계열성에 도달한 동안 표면 온도는 얼마나 변해요? 10M짜리 원시별이, 그러니까 그래프상의 스케일로 보면 되는 것 같아. 10M짜리랑 1M짜리랑 어떤 게 더 표면 온도 변화량이 더 큽니까? 10M짜리랑 1M짜리. 10M짜리. 광도 변화량은 1M짜리가 커요? 작아요? 10M짜리인 별이 1M짜리 별보다 작다가 돼야겠네. 그래 안 그래? 정답은 기억. 특히 100M짜리는 이 값이 없지 거의. 광도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분모는 되게 큰데 분자가 없는 거잖아. 100M짜리 얘기한 거야? 해석 잘 하시고요. 정답은 기억이고. 5번 주계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다. 오케이. 중심액에서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주계열성이면 당연한 얘기고.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오케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당연하지. 별의 질량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을 이 단계로가 아니라 가장 긴 기간, 수명의 한 90%를 이때 보내게 됩니다. 자, 7번. 7번 그림은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이제 주계열성이 뭐가 되는 과정이에요? 거성, 초거성이나 적색거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질량 자체가 누가 더 큰 애야? 주계열성일 때 A의 질량과 B의 질량 중에서 A의 질량이 더 큰 주계열성이지? 그쵸? 뭐 그 정도. 영년 주계열이 뭐야? 주계열성이 막 된 거. 그러니까 이 선은 지금 그냥 함정이야. 혹시 이쪽으로 해석할까봐 저쪽으로 해석해야 돼. 어차피 잘 보세요. 질량은 A가 B보다 당연히 큽니다. 그죠?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작죠? 위에 있으면 등급이 작은 거라고요. 광도가 크다, 등급이 작다 같은 말이고,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은 A가 B보다 길어요, 짧아요? 짧지. 워낙 수명 자체가 짧으니까. 정답은 기억 1번. 8번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이걸로 끝났어. 8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양급. 이걸로 끝났단 말이야. 광도가 이 같은 별의 진화 단계 지금 헬륨 핵이 수축하고 있고요. 그죠? 그럼 이거 지금 주계열성인 애가 뭐로 가는 중인 거야? 적색 거성으로 가는 중인데, 우리 HR도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애가 지금 일로 가는 중인 거잖아. 그래, 광도는 증가하는 거고 표면 온도는 그렇지 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낮아지는 꼴이 되겠죠? 정답은 1번. 광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로 표현하려면 뭐로 표현해줘야 돼? 절대 등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9번. 태양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거다. A, B, C, D 백색외성. 그지? A가 원시별이고 B가 주계열성일 것 같습니다. 9번에 A가 원시별이고 B가 주계열성이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까지 나왔어요. 그죠?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맞지? 그래서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B 단계에서 에너지원은 수소의 융합 반응이다. 맞지? 네. BC 과정에서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합니까? 네. 8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잖아. 태양의 일생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건 B가 되겠네요. 답은 4번. D 단계에서 행성 상성은 오케이. 자, 11번.
질량이 다른 별 A와 B의 진화 과정을 단계로 나타낸 거다. 기억 자리에 뭐 들어가겠어? 기억. 태양급에 해당하는 애 마지막 단계니까 백색 외성이고 니은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정도 되겠지. 1단계에서 별의 질량은 A가 작고요. 틀렸고 2번 단계 거성, 적색 거성이냐 초거성이냐 그 단계에서는 1단계의 별보다 반지름은 크고 표면 온도가 낮아져 있다. 맞지? 3번 단계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 외성우 또는 초신성에서 블랙홀까지 또는 중성자별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어디가 밀도가 더 크겠어요? 백색 외성이 밀도가 크되 중성자별한테 게임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블랙홀은 밀도가 얼마나 될까요? 무한대. 되니?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로 갑니다. 267페이지에 실력업 문제. 지금 딸랑 두 문제 들어있죠? 267페이지에 실력업 문제. (1번)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중심핵의 질량에 따른 주결성 가와나의 최종 진화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가하고 나하고 다를 주결성이라고 전제로 깔아놨어. 근데 질량을 보니까 가는 질량이 태양의 1.4배보다 작다는 얘기는 태양급이란 얘기지. 이건 태양급이란 얘기야. 나는 뭐야? 질량이 3배 이전, 3배보다 작아. 한 2배 정도. 밑에 거는 3배 이상. 그럼 주계열성유색 질량이 벌써 얘가 제일 큰 애 아니에요. 그럼 최종 진화 단계가 이게 백색 외성이 될 거고 나가 뭐가 돼요? 이게 중성자별. 그럼 밑에 거는 중성자별보다 질량이 더 크다고 전제를 깔면 당연히 블랙홀이라고 하면 되겠지. A는 백색 외성이고 B는 블랙홀이다. 오케이. 별의 수명은 가가 나보다 길다. 맞습니까? 네. 가는 곳 길게 가는 거야. 달의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는 핵 융합 반응으로 얘 때문에 틀렸지. 그러면 철까지는 핵융합으로 생기는 게 맞는데 납, 우라늄, 금 이런 애들은 핵융합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답은 기억, 니은. 자, 그 다음 2번. 이 별표해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료를 잘 만들어놨어요. 로셈이야 뭐 여기저기서 본 문제이긴 하지만 그림 가는 주계열성의 질량과 광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 가는 주계열성의 질량과 광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지? 나는 주계열 이후에 주계열 이후면 뭐 되겠어? 질량이 태양급이면 적색 거성이 되던가 질량이 태양보다 크면 초거성이 되던가 그지?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고 광도도 크고 그지?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절대 등급이 작다라는 말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자, 봅시다. 절대 등급은 일단 A가 B보다 주계열성일 테니까 A가 B보다 5등급이 작다예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를 보니까 A는 광도가 1이고요. A는 광도가 1이고 B는 광도가 몇이야? 10의 한 세제곱? 10의 제곱 이상이지. 한 10의 세제곱 정도라고 해보자고. 그럼 5등급이야 이게? 5등급 넘게 차이 나는 건 맞는데 A가 작아요? 커요? 크죠. A가 크다. A가 등급이 더 크다. 어둡다. 이란 뜻입니다. 뭐 굳이 차이하면 100배 이상이니까 5등급 넘게 차이 나겠죠 아마? 그죠? 기억 틀렸고요.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A가 B보다 깁니다. 가늘고 길게. 그럼 A하고 B하고 질량이 1이면 광도가 1이면 여기다 써볼게. A하고 B하고
둘 다 주계열성일 때 광도가 A는 몇이야? 1. 얘는 광도가 한 1010의 세제곱쯤 된단 말이야. 그럼 이래버리면 누가 진화를 한다 그러면 얘는 뭘로 진화해요? 적색 거성으로 진화한다면 얘는 뭘로 진화할까요? 초거성으로 진화하겠죠? 그지? 훨씬 더 변화폭이 큰 반지름도 더 많이 커지고 표면온도도 많이 줄어드는 애가 누구야? 이 B가 되겠죠? 즉 기억이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지금 표면온도의 변화폭도 엄청 커졌고 그지? 주계열성일 때 막 표면온도 3만도였다가 3000도로 됐어. 근데 태양 정도의 애는 6000도였던 게 3000도 된단 말이야. 온도 변화폭이 더 작은 니은이 태양급 A, 그 다음에 기억이 B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됐어요? 네. 자, 이제 뒤에 넘기면 별의 에너지원 얘기 나옵니다. 요 에너지원 파트는 이쪽에 보너스 블럭이야. 보너스 블럭. 이미 앞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뭔 얘기를 해버렸느냐? 주계열성일 때는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한다 그랬고 수소의 융합 반응이 주계열성 중심의 핵에서 끝나면 중력 수축한다 그랬고 중력 수축해서 온도를 높여놓으면 다음 단계에 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가 핵융합 반응이 또 끝나면 또 뭐 한다고? 중력 수축. 결국은 중력 수축과 핵융합이 별의 에너지원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근데 원시별이 주계열성 될 때 또는 성운이 원시별 될 때 성간물질이 성운이 원시별이 주계열성 될 때 중력 수축, 그지?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 돼도 핵에서는 핵융합,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중력 수축, 핵융합 같이 가잖아, 그지? 그게 다야. 자, 별의 에너지원 보세요. 중력 수축 에너지. 자, 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밖에 없다고요. 이거 말고 뭐 있어? 그죠? 자,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줄거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생기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그 뒤에 중심부의 온도를 높인다라고 돼 있지. 네. 그지? 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원시별은 기체압보다 바깥쪽으로, 중력 안쪽으로, 기체압보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수축을 한다. 기체압이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 부풀어 오르겠지. 그지? 이때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일부는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일부는 빛을 방출하게 된다고. 원시별 1000켈빈 정도 됐을 때 빛을 막 방출한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은 뭐 만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계산해 놨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응? 이거 니네한테 계산시킬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이 뭐냐 라고 돼 있어. 당연히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이거겠죠.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그냥 수소 핵융합이라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 그래서 그냥 한 몇 번째 쓰고 있는데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거잖아, 그지? 되니? 자, 그런데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의 가장 간단한 식인데 요게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질량결손이, 그지? 델타 MC 제곱, 이거 4자 아닙니다. 델타 MC 제곱. 4개의 수소 원자가 1개의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약간 줄어드는데 이 질량 감소가 뭐로 바뀐다고? 에너지로 바뀐다고. 이거를 굳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아인슈타인 이름을 소원하기도 하고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 에너지도 질량으로 바뀔 수 있겠지 뭐. 그치? 그거를 나타낸 식이에요. 그래서 질량을 주로 킬로그램으로 많이 쓰고요. 이름 몇 썼냐?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많이 쓰고요. 광속은 미터 퍼 세크로 쓴단 말이야. 그래버리고 나면 나오는 값이 뭐냐? 줄이야, 줄. 에너지 단위 줄이지. 그지? 그 줄로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태양의 수명 계산한단 말이야.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우리 다시 268쪽 위에 중간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수소의 융합 반응, 4개의 수소 원자액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액을 만드는 반응이고, 헬륨 원자의 질량은, 헬륨 원자액 1개의 질량은, 이 헬륨 원자액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액 4개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약 0.7% 정도 작은데, 0.7%면 1000분의 7 아니야? 1000분의 7? 그지? 이만큼 작은데 이게 에너지 바뀐다. 넘어가고, 그 밑에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 밑에서 5번째 줄, 별의 내부 온도가 몇 켈빈? 1000만이야, 1000이야? 1000만이야.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수소의 융합 반응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수소 핵 융합 반응의 종류가 PP 반응이라는 게 있고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공통점, 둘 다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로 바뀌는 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림 봐봐. 269쪽 봐봐. 그림에 선생님 말한 대로 동그라미처럼 왼쪽에 있는 거는 마치 무슨 뭐 가계도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제일 왼쪽에 4줄 여기 봐. 하나, 둘, 그 다음 밑에 하나, 둘. 다 H1이라고 써있어. 그지? 네. 4개. 그거 동그라미 쳐봐. 표시를 하든 뭘 하든 제일 왼쪽에 여기 봐. 하나, 둘, 셋, 4개. 동그라미 치세요. 네.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 단계 넘어가면 H2라고 붙어있는 녀석 붙어있지. 네. 걔는 중수소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중수소 바로 밑에 또는 그 밑에 줄에서는 중수소 바로 위에 H 원자리 또 있지. 네. 거기다가 밑줄 준 거 봐. 자, 선생님 왼쪽에 4개는 동그라미 치라 그랬고 나머지 2개는 밑줄 그라 그랬어. 그지? 네. 지금 제일 마지막에 헬륨4가 생겼단 말이야. 제일 마지막에 헬륨4가 생겼거든. 그래 안 그래? 헬륨4가 생긴 거는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이나 이 반응이나 똑같아. 그지? 그런데 잘 봐봐. 왼쪽에서는 헬륨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또 H1 붙어 있는 게 2개가 빠져나갑니다. 그죠? 네. 그럼 선생님 말 정리해보자. 여기 봐. 6개가 이 반응에 관여했지. 수소 원자. 네. 근데 그 중에 2개는 들어왔다 도로 나갔고 결국 몇 개가 쓰는 거야. 네.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수소 원자가 6개는 있어야 이 반응이 일어나. 4개만 가지고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 최종적으로 4개를 썼다는 거는 같지만 6개가 있어야 이 반응 자체가 진행이 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 봐. 오른쪽에 있는 이 CNO 순환 반응은 정말 4개만 나옵니다. 수소 1 써있는 게 정말 이 그림 안에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헬륨 몇 개 있어요? 하나요. 여기는 그냥 4개가 사용돼서 4개가 반응에 참여하고 4개가 사용돼서 그냥 헬륨 하나 만드는 거야. 거기다가 여기 있는 C, 탄소, 질소, 산소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뭔 역할을 한다고? 돌고 돌지. 지금 헬륨을 만들고 또 CNO가 관여하면서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돕는 거야. 뭐 한다고? 돕는다고. 그러면 반응이 더 어떻게 되느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일어나요. 즉 반응 자체가 빨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탄소, 질소, 산소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써있죠? 네. 촉매가 뭐냐? 제가 혹시 알아?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촉매는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에다가 많이 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반응을 더 느리게 하는 부촉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별일 없으면 그냥 촉매 그러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진시켜주는 매질 촉매라고 한다고. 뭐 이거를 이제 화학에 가면 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결론은 뭐야? 촉매가 있으면 원래 반응 자체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원래 빠른데 촉매가 더 빠르게 해줘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해줍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빨리 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왜 빠를 수밖에 없냐? 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냐? 잘 봐봐. 만약에 수소 원자가 12개 있었어. 몇 개? 12개 있었다고 쳐. 머릿속에 떠올려. 6개가 반응에 참여해서 4개가 반응에 사용되고 헬륨 하나 생겼어. 그럼 이제 수소 몇 개 남았냐? 8개 남았지. 이 중에 6개가 반응에 참여하고 4개가 사용돼서 헬륨 하나 생겼어. 그지? 헬륨 총 몇 개 만들었어? 2개. 이제 수소 혼자 4개 남았지. 지금 PP 반응 얘기하는 거야. PP 반응, 양성자 반응.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음. 그지? 근데 CNO 반응은 12개 있으면 헬륨 몇 개 만들어? 3개 만든다고. 거기다가 촉매가 더 속도까지 빠르게 해준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전 국어입니다. 잘 보세요. 양성자 반응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여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에서 우세하다. 주고 우세하다. 참고로 태양이 1500만 켈빈이니까 여기 들어가겠지. 그럼 CNO 반응은 뭐냐?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은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고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인 별에서 우세하다라고 돼 있어. 우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태양 내부에서는 양성자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CNO는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밑에 그래프 봐봐. 태양이 1500만 켈빈이거든? 그럼 거기 가로축에 15 찍어서 위로 올리면 CNO 반응은 안 해요? 하죠. 근데 PP 반응이 좀 더 많죠. 태양의 경우는. 근데 반대로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한 2500만 켈빈쯤 돼버리면 뭐가 더 훨씬 그래프가 위에가 있어? CNO가 위에가 있어. 그래서 우세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걸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둘 다 하되 어떤 게 더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이거 보면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겠지. 1000만 켈빈에 해당하는 별에서는 중심 핵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면 CNO 반응 해 못해? 그래프를 봐. 12라고 써있는 부분에는 아예 빨간 그래프가 없잖아. 얘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을 그냥 아예 못해. 알았지? 근데 태양은 1000만 켈빈이 아니라 1500만이라서 이게 우세하다, 저건 우세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알았니? 네. 자, 밑에 나와 있는 태양의 에너지 원은 그냥 계산하는 과정이야. 한번 읽어볼게. 태양이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방출하는 총 에너지량을 까지 끊어봐. 그러면 이게 뭐야?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핵에서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주계열성으로 살고 있는 수명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계산하는 거야 지금. 응? 자 봐. 핵융합 반응에 참여한 수소의 질량 결손 비율을 구한다. 자 2단계에 보면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중심핵의 질량을 핵의 질량을 태양 전체 질량의 10%라고 놨고요. 그죠?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방출할 수 있는 총 에너지량을 구했더니 1.26 곱하기 10의 44제곱줄이 나왔대요. 이거를 현재 태양의 광도 1초마다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로 나누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내 통장에 1억이 있는데 1시간마다 10,000원씩 쓴단 말이야. 그럼 몇 년이나 며칠이나 쓰겠어? 몇 시간 쓰겠어? 계산이 안 돼. 통장에 1억이 들어있는데 1시간에 10,000원씩 쓴단 말이야. 10,000시간 쓰겠지? 그게 며칠이야? 이러면 24로 나눠야지. 그거랑 비슷한 과정이야. 태양이 방출하는 핵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를 구했고 매 초당 사용되는 우주로 뿜어내는 에너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나누면 태양의 수명이 몇 초인 거 알겠지? 그래서 태양의 수명을 계산했더니 몇이라고 했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153만 6천 초래입니다. 이거를 년으로 바꾸면 100억 년이에요. 숫자가 졸라 크죠? 1년이 몇 초냐? 그거죠. 어디서 들었는데? 3153만 6천 초. 확실해? 그런 써 있어? 나와있잖아. 그런 거 외우고 다니진 않았어. 순간 소름 돋을 뻔했어. 저 새끼 어떻게 알았지?
어디서 있냐? 있잖아요. 1년이 3,153조인데 이거를 이제 그 3.15 곱하기 10의 17제곱초로 나누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100억 년. 그래서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50억 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50억 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빛을 내고 있겠구나. 그러든지 말든지. 그지? 자, 오른쪽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순서 표 보세요. 차장님, 네. 그 표 보고 좀 질문 대답해봐. 여기 나온 것 중에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가벼운 원소는? 헬륨입니다. 네. 수소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주계열 단계 이후가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적색거성의 경우는 중심에 한 탄소까지 가는 반응, 초거성의 경우에는 철까지 가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더라. 자, 그 다음 것도 이제 그림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림. 그럼 주계열성일 때 별의 내부 구조가 어떠냐? 태양급인 거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애들이 내부 구조 자체가 달라. 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부와 바깥쪽 영역, 표면으로 전달하는 그런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정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내부 안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바깥으로 작용하는 내부 압력이 같은 상태라고. 작던 크던 간에, 그지? 네. 그런데 질량에 따른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르단 말이야. 태양의 내부는 핵이 있고요. 복사층, 제일 바깥쪽에 얇게 대류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봐. 핵, 복사층, 대류층. 그래서 이 대류 때문에 태양 표면 보면 올록볼록하게 쌀알무늬. 중학교 때 이거 어필 배우지 않았냐? 네. 그리고 상승이 일어나고 하강이 일어나는데 상승이 일어난 부분이 좀 상승이 억제돼서 에너지가 평소보다 덜 도달하면 어둡게 보여서 흑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자, 태양 표면에서 올록볼록 생기려면 대류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 근데 막 리겔, 시리우스 또는 뭐 저기 뭐 카펠라, 스피카 같이 그냥 막 던진 거냐. 이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높은 주계열성 쪽에서는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 어디서 대류가 일어나? 그리고 바깥층은 그냥 복사층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대류가 가장 에너지 전달이 효율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태양은 핵에서 만든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뿜어낸다고 치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인 질량이 큰 별들의 경우에는 HR2 왼쪽 위에 있는 별들은 중간에 대류핵, 무슨 핵? 별의 중심부와 표면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대류로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고 바깥층에서는 복사로 전달된다. 됐습니까? 네. 대류하는 부분이 바깥쪽이면 태양급, 핵에서 일어나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뜨거운, 크고 이런 애들이야. 질량도 큰. 그리고 주계열성에서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진화하는 과정이면 중심은 수축, 바깥쪽은 팽창이라는 거. 됐니? 네. 그리고 핵융합 반응이 끝난 별의 내부 구조. 지금 빨간 동그라미 왼쪽 오른쪽 두 개 있는데 왼쪽 게 뭐야? 적색 거성의 최종. 거기 있어. 적색 거성의 최종. 오른쪽 거는 초거성의 최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271페이지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1번.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 그지? 주계열성이니까 그런 거야.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켈빈? 1000만이야. 1억이면 헬륨 핵융합이야. 알았지? 자, 2번.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들면서 줄어든 질량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 써놓으세요. E는 mc 제곱 델타 mc 제곱 이 정도. 이걸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자, 3번에 별표 놓으시고요. 그림 가와 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것을 말하는 거 잘 들어.
이거랑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특히 왼쪽 거 가 있지 가. 이거랑 비슷하게 그려놓은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왼쪽이 헬륨이고 제일 오른쪽이 탄소야.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반응에 사용되는 거와 생성되는 게 뭔지 눈으로 확인하고 해. 이걸 쓱 보고 그냥 지레짐작해가지고 낚이는 애들 하도 많이 봤어. 쌤도 문제 보다가 자 이거 PP 반응이지 했더니 몇 명 애들이 살짝 동요하는 느낌이 나는 거야. 어? 아니네? 나도 이런다니까? 응? 왼쪽에 수소 오른쪽에 헬륨. 그럼 이거는 수소의 융합 반응. 응? 근데 왼쪽에 헬륨 오른쪽에 탄소.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모양이 PP 반응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조심하세요. 수소 헬륨 오케이. 가와 나중에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인 주계열성이면 뭐 태양 정도 가. 가와 나중에 탄소, 질소, 산소, 촉매 나가 되겠지, 그지? 4번 주계열성의 내부에서 힘의 평형 상태를 나타낸 거다.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걸 뭐라 그래? 기체 압력 또는 내부 압력 뭐 때문에 발생한 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기체 압력도 되고 내부 압력도 돼요. 그냥 거기까지만 써도 돼. 역자가 힘력자잖아. 그지? 잡아당기는 B는 뭐야? 중력. 자 5번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주계열성. 가는 태양급이고요. 나는 대류핵인 거 보니까 질량이 큰 거지. 그럼 답은 가가 되겠고요. 6번 어떤 별의 마지막 단계인데 동그라미 A 바로 바깥쪽에 황과 규소가 있으면 얘보다 무거운 원소일 거 아니야. 또 최종이면 태양급이면 탄소인데 이건 탄소 한참 바깥쪽에 있으니까 철이겠지 뭐. 맞고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 땡.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 당연하지.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여기까지 10문제 정도를 퀴즈로 언제 올려놓을 거냐면 금요일에 올려놓을 거야. 알았지? 시험범위 아니야? 그러니까 금요일날 밴드에 올려놓으면 이제 알림 뜰 테니까. 응? 언제까지 풀어야 되냐면 일요일 낮 12시 전까지 풀어놔야 돼. 알았어요? 그래야 저녁에 5시 반에 수업할 때 알고 있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